제가 중국을 흉을 본다 그럴까 욕을 한다 그럴까 중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동파,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동파. 소동파가 사실은 고려는 개돼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연합뉴스 황대일 선임기자, 연합뉴스의 황대일 선임기자가 쓴 중국 갑질 2000년, 한국에 대해서 갑질을 2000년 해왔습니다. 중국 갑질 2000년이라는 책을 쓴 책을 제가 여러 번 가지고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동파가 고려는 개돼지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왕조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300년간 존속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탕 다이너스티라고 그러죠. 탕 다이너스티. 당이 망한 때가 이제 907년입니다. 당이 망한 때가. 이때부터 50년 동안 중국에는 10개의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서 960년에 송이라는 나라가 출현합니다. 송나라 시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지방군대의 힘을 빼고 중앙정부의 통치를 강화합니다. 지방정부가 군대를 못 갖게 했습니다.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래서 군사력을 가진 지방정부의 힘을 빼고 국정이 안정되니까 송나라는 석학, 문필가, 명필, 시인이 등장합니다. 당나라에는 이제 그 전 송나라보다 60년 전에 망한 당나라 약 300년을 이제 계속을 한 당나라에는 이태백이가 있었죠. 그보다 60년 후에 생긴 송나라에는 소동파가 있었습니다. 이 송나라가 너무 그 문치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한 것은 참 좋은데 만주지방의 요나라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관계를 맺고 매년 요나라에 많은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 송나라가. 요나라라는 거는 거란족이 세운 나라인데 변방의 오랑캐입니다. 한족이 보기에는 거란족은 러시아나 몽고 쪽에, 만주의 그 러시아와 만주 서쪽의 그 몽고 쪽에 붙어 있는 만주 북쪽 깊숙이 있는 아주 미개한 만주족 오랑캐입니다. 요나라가 보기에 거란족이라는 게 그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인데, 거란족과 달리 또 여진족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란족하고 여진족을 궁금하시죠? 그래서 거란족은 만주 북쪽의 러시아와 흑룡강성 몽고 쪽에 있는 내륙에 있는 만주족, 여진족은 한반도 두만강 건너서 압록강 건너서 한반도에 가까이 붙어서 사는 만주족, 둘 다 만주족입니다. 이때 그 세력 판도는 요나라,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송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송나라, 고려가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삼각관계. 근데 이제 북쪽 오랑캐 허태 오랑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허태는 송나라가 평화를 구걸하면서 공물도 바치고 그러면서 고려의 태는 매우 까칠하게 놀았습니다. 이 송나라가. 요나라한테 벌벌 떨면서도 그 요나라 침입을 3차례나 물리친 고려는 아주 우습게 봤죠. 요나라에는 특산물을 바치고 고려는 교역 상대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습니다. 송나라가. 근데 이제 그렇게 고려가 송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지만 그나마 옛날 역사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은 고려조차도 송나라한테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제일 좋은 관계입니다. 그게 그나마. 그런데 고려는 송나라가 쩔쩔매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아주 고려는 우습게 보고 냉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했을 때, 고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가 망했을 때 대조영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요동지방에 가서 이제 그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발해를 망한 게 요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요나라를 아주 미워했어요. 고구려가 망해서 이제 그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그 발해가 요나라에 망하면서
만주 땅은 영영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만주 땅은 고려는 거란에 망한 발해 유민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거란을 아주 짐승의 나라라고 막 얕잡아봤습니다. 고려는. 그래서 요임금이, 거란의 요임금이 낙타 50마리를 보냈는데 이걸 전부 다 굶겨 죽이고, 그 사신 30명도, 사신으로 온 30명도 섬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고려는 만주의 그 대놈들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고려는 요 나라, 만주 북쪽에 있는 요 나라, 또 중국의 산동성 밑에 그 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송나라와 더불어서 동북아의 그 평화, 150년 동안 평화를 누렸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송나라는 버릇을 못 버리고 고려의 책봉을 강요합니다. 책봉이라는 게 뭐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네 맘대로 왕을 세우고 그러지 말고 우리 허락을 받아라.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그 둘째 아들을 왕위로 세우거나 뭐 첫째 아들을 세우든지 그걸 책봉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런 거죠. 요 나라가 있었는데, 소홍이 무서워하던 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옆에 금나라라는 게 들어섭니다. 금나라. 그러니까 요 나라를 세운 거란족, 그건 이제 사나운 몽골 계통, 또 여진족은 우리 한반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그 한반도와 가까이 사는 조금 만주족이지만 그렇게 사나운 족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적대, 우리가 이제 중국의 마적대는 주로 거란족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입니다. 고려가 이제 군사력도 세고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도 꿀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송나라가 계속 무시를 하는데, 그래도 송하고 잘 지내자고 한 거는 송나라와 한반도에 있는 고려 중간에 끼어있는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를 샌드위치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고려는 그 송나라가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고려에서는 송나라 사람들을 흉을 봤습니다. 자주 씻질 않으니까 때도 많고 더러운 놈들이다, 중국놈들은. 그리고 고려 때부터 이미 고려는 속으로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지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대놈들, 중국놈들을 아주 흉을 봤습니다. 고려 사람들서부터. 고려 송나라는 이제 겉으로는 뭐 우리가 선진국이야, 문화도 발달했다 그렇게 했지만, 고려도 그래 맞아 니네 선진국이고 문화도 발전한 나라다 그렇게 했지만, 고려는 송보다 훨씬 부자고 부강하고 기술과 문화 수준이 뛰어나고 아주 국민의 기상도 자유분방한 그런 나라가 고려입니다. 이게 그랬음에도 송은 고려를 이제 동족의 야만이다 이렇게 이제 헐뜯고 흉을 봤죠. 서로 이제 고려는 송을 잘 대접하면서 속으로 에이 대놈들 그랬고, 송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군사력도 강한 고려를 이제 우습게 보고 이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송나라의 지식인 가운데 고려를 가장 혐오한 인물이 소동파입니다. 여러분 소동파 아시죠? 소동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동파가 송나라가 들어서기 60년쯤에 있던 당나라의 이태백과 더불어서 중국의 거대한 문학의 두 금자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소동파입니다. 근데 우리 지식인 중에 중국 문학을 하는 학자들은 툭 하면은 이제 소동파를 꺼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동파는 시와 뭐 이런 글에서 워낙 업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고려에서 큰 존경을 받았지만, 정작 소동파 자신은 고려를 무시한 최악의 인물입니다. 소동파는 고려에서는 소동파가 학문이 뛰어나고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썼다고 그래서 했는데도, 알고 보면 소동파는 고려를 아주 까뭉갠
말하자면 나쁜 놈입니다. 소동파는 오랑캐 고려와 상종하지 말라는 상소를 자기 황제한테 7번이나 올린 사람입니다. 그걸 모른 채 고려는 이규보, 권적, 이재현 등 당시 고려의 아주 엘리트, 학자 겸 엘리트들은 소동파 광팬이죠. 소동파를 그런 내막을 모르고 소동파를 아주 떠받들었습니다. 그 소동파가 임금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고려에는 천성이 탐욕스러워서 보답을 안 하면은 원한을 품는 민족이다 이랬습니다. 절대로 고려와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소동파가. 첫째, 고려가 송나라에 바치는 곡물은 아주 허접하다. 그 송의 답례품은 백성의 고열이다. 백성의 피를 짜내서 만든 그걸 주고 왜 허접한 고려의 곡물을 받느냐. 아주 고려 알기를 우습게 한 겁니다. 이 소동파가. 또 고려 사신이 60몇 해 송나라에 곡물을 바치러 가면은 백성의 말과 기물 등을 징발해서 영분관도 수리하고 너무 그런데 그 낭비다. 왜 고려 사신들이 오면은 그렇게 돈을 쓰느냐. 또 고려는 자기네 황제한테 받은 물건을 받아서 그 만주족 거란한테 넘겨준다. 이런 이제 모함도 했습니다. 고려한테 곡물을 주는 건 도적에게 무기와 식량을 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한 거죠. 또 송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요 나라에 전달을 한다. 고려가. 또 나중에 그 자기네들이 무서워하는 그 요 나라가 송과 거래를 문제 삼으면 자기네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려를 멀리해라. 아주 이렇게 고려를 깔고 뭉갠 게 소동파입니다. 고려의 오랑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심하게. 그러니까 고려인을 개돼지 수준으로 소동파는 폄하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고려의 석학, 이재현, 이규보 같은 석학은 아주 소동파를 떠받들었습니다. 고려인을 개돼지 수준으로 소동파를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거란을 떠받들면서 만주족, 그 형편없는 만주족을 떠받들면서 고려를 그렇게 개돼지 취급한 소동파, 이런 중국인의 이중적 태도가 문화적 우월감,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는 최고야.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천자의 아들을 황제로 모시고 있는 나라다. 중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식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송나라 지식인들의 위선과 비겁함이 이미 고려시대에 있었습니다. 힘센 오랑캐 거란은 두려워하면서도 예의 바른 고려 오랑캐, 자기들이 보기에 오랑캐죠. 이토록 개무시하고 나라 취급을 하는 게 송나라입니다. 그래봤자 북송 170년, 북송을 이어받은 남송 150년에서 320년이다. 기껏. 그러니까 170년, 150년밖에 존속을 못한 거죠. 북송 170년, 남송 100. 그러면 고려는 어쨌느냐? 470년을 번성을 했습니다. 470년을 번성을 했는데 남송이 망하고도 110년을 더 지나서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고려는 망했습니다. 470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단명합니까? 당나라 300년, 기껏해야 당나라 300년, 그 다음에 북송 170년, 남송 150년, 그 정도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명이 짧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금의 중공도 뭐 쪼개지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어디 두고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덩치만 컸지 이렇게 오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의 중공이 어떻게 쪼개질지 두고 보시죠, 여러분.